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펌프 유동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주요 기능 그리고 제품 데모 보여드린 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부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저희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어진 설계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데이터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인스펙션, 그 다음에 컴포저, 이드로잉스,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제품들이 있고요.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검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컴포저는 제품 관련된 문서들, 즉 제품 매뉴얼이라든지 서비스 매뉴얼, 작업 지시서 등과 같은 그런 제품 관련 문서를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2D CAD 파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뷰어죠. 무료 뷰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잉즈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웍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제품들, 그리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품 개발 관련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 중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가 제품의 개념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단계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즉 제품의 어떤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제품 세부 설계, 그리고 설계 검증,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품 개발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전 단계가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어느 한 단계가 계획보다 예정보다 오래 걸리게 되면 전체적인 개발 주기가 연기가 되게 되고요.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기가 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적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 설계에 대한 검증은 해석 전문가 그리고 해석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해석 전문가는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설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설계자는 또 반대로 설계 검증이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제품의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제품을 개선을 하고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수행 주체 간에 또 뭐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차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설계와 그리고 설계 검증, 즉 해석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해서 설계 내지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한다면 제품 원가의 80%가 그 설계 단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 대신에 동시 병행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설계자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검증을 설계와 그리고 검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보다 이른 시점에 획득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계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제품 개발에 설계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계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유동 해석을 위한 오늘 알아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계나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유동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전달 해석이라든지 이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들이 설계한 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3D 설계 검증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동시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부 유동이라든지 외부 유동, 그리고 충류, 난류 유동, 그리고 충류에서 난류로 내지는 난류에서 충류로 바뀌는 천위 유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나 복사 그리고 전도 등의 이런 열 전달 메커니즘의 2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복합 열 전달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펌프라든지 임펠러, 팬과 같은 그런 회전체에 대한 유동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터의 어떤 효과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다공성 매체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턴 유체뿐만 아니라 비뉴턴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의 유동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유동 파라미터들이 변경이 되는 비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그 어떤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으로 구조 해석에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속도 관내 그 파이프 내에 어떤 유동에서 캐비테이션 효과도 우리가 그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는 두 가지 애도 모듈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이라는 모듈과 그 다음에 HVAC 모듈이라는 그런 모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 장치의 어떤 열 관련 문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줄가이라든지 히트파이프, 그 다음에 이지한 컴포넌트와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부적인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HVAC 모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고급 복사 모델을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거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시스템, 업무 환경에서의 어떤 쾌적도 지표를 계산을 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식으로 구동을 하는지 혼합물 스터디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덕스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는 다른 어떤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솔리덕스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애드인 형태로 메뉴가 추가가 되고요.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덕스에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유동 해석 모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50파이의 파이프가 35파이의 파이프로 변경이 되게 되면 유체 영역도 마찬가지로 50파이에서 35파이로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유체 영역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그 해석 모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고체 영역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고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체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고체 영역 내부의 유체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석 모델을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개구부를 뚫려 있는 부분을 리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 막아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유체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는 별도의 설정이라든지 별도의 파트로 저장돼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유체 영역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해석 모델을 준비를 해서 해석을 위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파라메트릭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우리가 지오메트리의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유동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파라메틱 스터디 유형을 제공을 하는데요. 골 옵티마이제이션 기법과 그다음에 화디프 시나리오 기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골을 설정을 해놓고 그 골을 달성할 때까지 사용자가 선택한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쭉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해당 골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어떤 치수가 어떤 것인지 내지는 유동 파라미터가 어떤 것인지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화디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파라미터 변수들을 계속 바꾸가면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한 후에 사용자가 그 결과를 보고 최적화된 값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화된 값이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품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슬라이딩 메쉬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슬라이딩 메쉬는 회전체 모터라든지 임펠러, 프로펠러, 팬과 같은 회전체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딩 메쉬를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비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영역을 고정 영역과 지금 이제 회전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고정 영역과 회전 영역 사이를 슬라이딩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시켜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체를 회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을 회전 영역과 그리고 비회전 영역, 고정 영역으로 구분을 시켜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 상태로 가정을 해서 그다음에 과도 해석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유동장의 변화가 되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D 해석 결과였고요. 3D 해석 결과를 보시면 3D 해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처럼 회전 영역과 고정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계산 결과도 지금 이렇게 회전체가 회전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은 리모트 솔버와 멀티코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솔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는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코어를 전부 다 지원을 사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다른 CFD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하는 코어의 수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추가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트 솔버와 멀티코어 지원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해석을 빠르게 수행을 하고 결과도 빠르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체
연성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해석 결과를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으로 익스포트를 시킨 후에 그래서 이제 하중 조건으로 적용을 해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에 의해서 유동에 의한 어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처럼 어떤 풍화중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량이라든지 응력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제품 데모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활용할 모델은 원심 펌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렛 쪽에 유입구 쪽에 최정유량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출구 쪽은 대기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펠러의 속도는 회전 속도는 2000rpm인데 209 라디안 퍼 세크의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원심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유체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펌프 내부의 유동장에 대한 해석 결과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일단 로테이팅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임펠러가 회전을 한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회전을 지오메트리 자체를 회전을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레퍼런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컬 타입인데 이 회전을 시키는 방법에 로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산 영역의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글로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계산 영역의 전체 영역을 회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임펠러 이 부분만 회전을 시킬 거기 때문에 로컬 타입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한 이제 가상의 파트가 필요한데요. 이제 가상의 더미 파트를 추가를 시켜서 그 더미 파트에다가 회전 속도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펌프의 효율일 건데요. 펌프의 효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압력 강화와 출구와 그 입구의 압력 차이,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각속도, 그 다음에 임펠러에 걸리는 토크 값을 이용을 해서 펌프 효율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계안 중에서 가장 펌프의 효율이 가장 우수한 펌프는 어떤 것인지, 어떤 설계인지 그런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쭉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이런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솔리덕스 2016의 인터페이스고요. 자, 오늘 데모 모델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형상은 단순하고요.
자, 여기 임펠러가 위치해 있고, 이게, 이 부분이 인넷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유체가 유입이 되는데, 임펠을 통과를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으로 유체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모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 완벽하게 지금 플로우 시뮬레이션 메뉴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드인을 시키시면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본 타입으로 메뉴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해석 트리가 있는데요. 해석 트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골이라든지 그 다음 메시 설정이라든지 이런 유동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해석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드웍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펜에 임펠러에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가 지금 16개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16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개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의 해석 모델도 바로 이제 20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다시 해석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리드웍스에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원래대로 변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설정이 솔리드웍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플로우 시뮬레이션하고 또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설정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설정이 있다면 원하는 설정을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마법사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마법사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설정들을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이 마법사를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계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의 유형이 내부 유동인지 외부 유동인지,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펌프 내부의 유동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부 유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임펠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테이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컬이 있고 글로벌이 있는데, 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징 기법이 있고 슬라이딩 기법이 있습니다. 네, 에버리징 기법과 슬라이딩 기법은 앞에서 제가 그 슬라이딩 메쉬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슬라이딩으로 할지 에버리징으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슬라이딩은 일단 비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에버리징 기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에버리징 기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되는 유체, 물이라고 그랬죠. 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펌프 내부의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하는데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지, 공동현상이라고 그러죠. 공동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 캐비테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캐비테이션을 캐비테이션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펌프의 효율을 계산을 할 목적이다 그러면 굳이 이제 캐비테이션을 고려를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캐비테이션에 관심이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을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캐비테이션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 영역을 확인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기방울 하나하나의 어떤 고동을 관찰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 여부를 확인할 때는 물의 밀도 변화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의 밀도는 이제 1000kg per 미터 3승인데 1000이 아니라 뭐 900이라든지 뭐 8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바로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 조건은 기본 월 조건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인데 우리 이제 초기 조건이죠. 초기 상태의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초기 어떤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으로 메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메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메쉬 레벨을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폴트는 3단계인데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할 때는 3단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 완료한 후에 메쉬를 좀 러프하게 작성을 해서 계산을 빠르게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이라든지 유체라든지 뭐 다른 조건들이 문제없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쉬의 레벨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메쉬의 레벨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매뉴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의 도메인을 우리가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눠줄 메쉬의 수를 사용자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계산에 필요한 계산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까지 설정이 되게 되면 경계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경계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제 유체 영역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전체 유체 영역에 이게 이제 볼륨이라든지 그다음에 솔리드의 볼륨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뉴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파트로 하나의 이제 파트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솔리덕스 지오메트리에 보게 되면 이 더미 파트가 있는데요. 더미 파트,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임펠러를 포함을 하고 있는 더미 파트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더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임펠러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전 조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의 파트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이 가상의 파트에 회전 속도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상의 파트를
작성을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해당 임펠러를 완벽하게 감싸는 크기로 우리가 이제 이 더미 파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감싸지만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저렇게 이제 이 그 가상의 파트는 해석에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해석에서 제외를 시킨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이 회전 속도는 가상의 파트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축과 회전 방향을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0rpm인데요. 2000rpm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라디안 퍼 섹으로 변경을 해서 자동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인넷 쪽에 최적 요량과 그 다음에 아웃렛 쪽에 압력 조건, 대기압이죠. 대기압 조건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펌프의 효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골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계산 결과가 수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골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결과값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포인트 골도 있고 서피스 골, 그 다음에 뭐 볼륨 골, 글로벌 골, 여러 가지 뭐 이케이션 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서페이스 골로 우리가 이제 인넷 쪽하고 아웃렛 쪽에 압력을 우리가 이제 그 수렴 조건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값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넷과 아웃렛 쪽에 프레셔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골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골로 해서 임펠러의 표면에 적용이 되는 토크 값을 구하기 위한 서피스 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넷과 아웃렛 쪽에 압력 차, 이제 뭐 수도를 구하기 위한 이제 서피스 골, 이퀘이션 골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미 압력을 서피스 골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골을 기존에 있는 골을 가져다가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펌프의 효율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앞에서 계산을 해놓은 그런 어떤 골들을 바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식으로 펌프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퀘이션 골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계산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게 위쪽에 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어 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이제 프로세서 수, 코어 수는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계산이 완료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계산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펌프 내부에 유동장의 어떤 그 압력장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압력과 그리고 그 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회전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속도를 이제 많이들 확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속도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속도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벨로시티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RRF라고 있는데 로테이팅 레퍼런스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RRF. 그래서 회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회전 조건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할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결과 파라미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두 개의 결과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의 어떤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속도를 보게 되면 이제 회전체의 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속도는 빼버린 그런 이제 그 속도가 있을 수 있는데 회전체의 속도를 제외를 시켜서 즉 이제 여기에서 속도의 빼기 그다음 각속도 곱하기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하는 속도가 벨로시티 RR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값들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펌프를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확인하시는 값이 이 벨로시티 RRF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펌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런 이제 그 속도가 이상하게 나온다라는 문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제 RRF로 벨로시티 RRF로 계산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임펠러에 작용이 되는 어떤 속도, 압력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내 쪽은 좀 압력이 낮고요. 그 다음에 암내 쪽에 압력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유체 입자의 이동 경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인넷을 통해서 들어온 입자가 유체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이게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최종적으로 펌프의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펌프의 효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골플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펠러에 걸리는 토크 값은 38N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두, 프레셔 드랍은 한 2.8바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펌프 효율은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 됩니다. 굉장히 펌프 효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펌프 효율이 낮기 때문에 펌프 효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임펠러 여기 이제 그 블레이드의 수를 이제 뭐 좀 증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좀 감소를 시킨다든지 내지는 이런 어떤 그 다른 지오메트리의 치수를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석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꾼 부분이 아까 그 보여드렸다시피 임펠러 여기 블레이드의 날개의 수를 좀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개짜리, 그 다음에 18개짜리, 20개짜리 이런 식으로 날개의 수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쭉 해봤더니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이 런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6개일 하고 18개일 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20개일 때 계산을 하는데, 이 그 펌프의 효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18개인 경우에는 24%, 그 다음에 20개일 때는 뭐 4% 정도 되네요. 오히려 이제 더 줄어드는데 18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펌프의 효율이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수행을 해보고 또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우 시뮬레이션 데모를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이제 회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펌프에 유동해서 그 수행을 할 때 로테이팅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퀘이션 꼴을 활용을 해서 이제 펌프의 효율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와 CFD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3D CAD 소프트웨어하고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도 내지는 엔지니어 누구라도 쉽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변경이 되게 되면 바로 해석 모델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해석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또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요. 모델 파일의 변화 문제 또한 우리가 바로 해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와 동시에 해석이 진행이 되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설계에 관련된 설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직관력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또 적용을 해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설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의 수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시제품은 또 한두 번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또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이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상 환경에서 또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라든지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5월 20일 날 CA 데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EDM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삼성동 저희 다소 시스템 코리아 교육장에서 오프라인 세미나가 5월 20일 날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종료가 되게 되면 설문조사를 위한 팝업창에 뜨게 되는데요. 거기 그 팝업창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필요한 사항, 그리고 뭐 의견, 뭐 기타 등등 어떤 것이 더 좋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제 직통전화번호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콜의 주윤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